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11월 6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는 지수 리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2부 전일 관심 종목 리뷰, 그 다음 3부로는 월요일날 매매할 관심 종목 선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기 전에 이게 지금 일요일날 영상을 찍는데요. 일단 결과를 미국 대선 결과가 중요한데 일단 바이든 후보가 그 선거인단을 한 270표 획득을 해가지고 그 매직 넘버인 270표를 획득을 하고 거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또 연설도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제 승리 선언을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연설에서 언급을 했던 게 일단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아시다시피 공화당이나 민주당 서로 양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걸 이제 통합하겠다. 그 다음에 민주당 아닌 미국 대통령 하겠다고 했는데 뭔가 좀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19 강력 대처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바이든 후보가 되면은 그동안 밀고 있었던 그린 뉴딜 관련주들, 그 다음에 탄소 배출 관련된 그런 종목들과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19 관련들이 진단키트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몰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모습만 봤을 때는 일단 목요일날 지수가 큰 상승을 이어가 줬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목요일날 외국인이 1조 1천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도 똑같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이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이때는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누가 될 것인지 그런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결국 해소가 되니까 지수가 정말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도 이제 많이 빠졌다가도 양도세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문제들도 해결이 되고 나니까 서서히 주가가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면서 일단 21선 위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얘기했던 게 어떤 거냐, 일단 21선이 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넘어준 모습인데요. 그래도 금요일날 이렇게 지수가 빠졌는데 일단 21선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은 다행히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보고, 수급을 봤을 때 이제 외국인이 그동안 밑에서 매수를 이 구간에서 했다가 이 위에서 그냥 좀 차익 실현 이 금요일날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이 좀 매도를 많이 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개인이 6,400억, 옛날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하듯이 좀 금액이 요즘 다시 크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구간에서 궁금한 게 과연 앞에 있는 이 정고점을 뚫고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냐.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서 이 정고점을 뛰어넘으러 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있고 하거든요. 대선이라는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 좋죠. 저도 이제 지수가 구간에서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희망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수 예측을 하는 건 참 이제 지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하는 건 좀 어리석은 행위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대응을 하되,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그 관점은, 지수의 관점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왜냐, 급하게 상승을 좀 이어가 준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이라는 게 이제 불확실성, 거의 바이든 후보가 됐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선거인단까지 해가지고 270석을 넘으면서 확정이 됐는데, 근데 이 주식이란 게 참 웃긴 게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됐죠. 근데 그 해소가 된 게 대통령 이제 선언까지 다 되고 했는데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푼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미국에서 재검표죠. 다시 몇 개의 주에서 재검표를 한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기간 좀 더 불확실성이, 아직 미국 대선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아직 끝난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게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한번 좀 같이 볼 건데요. 지수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종목들의 전체적인 움직임들을 보면은 수가 또 어떻게 갈 것이다,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을 한번 같이 보면서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 뒤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은근 이런 주식이란 게 참 어려운 게, 이게 분명 바이든 후보가 이제 오늘 또 선언까지 했죠. 거의 대통령 자기 이제 가겠다, 백악관 가고 그런 얘기하고 했는데, 그게 또 오히려 이제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상식적으로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이렇게 나와갖고 다시 올라가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또 근데 이게 또 다르게 의외로 그게 이 대선이란 게 딱 확정이 돼버리면은 이 종목으로 보면은 뭐 제로 소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또 빠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거죠. 다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바이든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지수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을 이제 해주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 대한 특성이 해소가 되고 나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이 5차 부양책입니다. 추가 부양책 이슈가 어떻게 해결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아직 없거든요. 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이제 미국 부양책이 합의가 되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여기를 뚫어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그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FED에서 그 FOMC라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하는 그런 회의가 있는데요. 이때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하면서 기준금리를 일단 동결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제 제로금리죠. 지금 다시 한번 유지가 됐고 동결을 한다라는. 그다음에 여기서 언급을 했던 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미국에서는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죠. 그것 때문에 특별히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기준금리를 0.00% 제로금리에서 0.25%에서 이제 동결을 하겠다. 동결을 한 선언을 했고요. 왜 동결을 했냐? 그것에 대한 이제 배경을 봐야겠죠. 원래 이제 파월 의장이 코로나 처음 3월 그때 미국 경제나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하면서 증시가 하락을 했을 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FED에서 돈을 막 풀어 쓰면서 이제 증시를 다시 한번 끌어올렸습니다. 그게 이제 FED에서 생각을 했던 것은 먼저 이렇게 증시를 상승시키고 하면은 결국에는 실물 경제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때 돈 양적 완화도 하고 그러면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이 증시 상승을 한 게 실물 경제에는 엄청나게 큰 그 경기 침체에서 다시 성장세로 다시 돌리기는 힘든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이런 완전한 경제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신자 수가 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회의에서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을 통한 추가 부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양책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동안은 FED에서 통화정책을 많이 쓰면서 아까 했던 양적 완화 이런 겁니다. 그걸로 유동성을 공급시키고 증시를 상승시키고 했었는데 이게 이 통화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재정 정책 미국 의회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일단 계속 꾸준하게 파월 의장은 얘기했습니다. 추가 부양책이 나와야 미국 경제가 다시 성장세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지금 이 뉴스를 보면은 조금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블루 웨이브가 많이 나왔죠. 어떤 거였냐? 바이든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이번에 상원 투표가 있었는데 그 상원을 민주당이 이제 다수의 당이 되면서 이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가능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루웨이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됐는데 상원에서 보시면 공화당이 과반수로 해가지고 이 블루웨이브 대규모 부양책이 다시 나오기는 힘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무산됐다라는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약간 이 지수를 봤을 때 일단 부양책이 계속 나와야 되고요. 나오면은 좀 여기를 돌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는 거고.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부양책을 안 내놓을 수 없습니다. 안 내놓으면은 자기들 국민들이 주택을 이제 대출을 내가지고 샀는데 그것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살려면은 G1인데 G2인 중국한테 자기의 지위를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 그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 이번 주부터 해서 계속 이제 부양책에 관한 얘기가 나올 텐데 단기간에 아직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이나 재검표 요구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은 이 단기간의 증시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일단 이 급하게 상승한 게 아까 말했던 재료 소멸이라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됐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라는 그런 차원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주면 좋은데 위로 가주면 좋은데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조심해서 봐야 되고요. 월요일부터 움직임 한번 보고 제 의견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급하게 또 며칠 동안 급하게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단기적인 조정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신 이제 장기적으로 한 12월쯤 될 것 같아요. 12월쯤 해가지고는 그래도 서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상향으로 다시 한번 뚫어주지 않을까,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박스권을 만들었던 모습에서 있는 고점을 뛰어넘어주는 그런 거죠. 하지만 이것도 제 예측이기 때문에 그 당일에 있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종목들 움직임을 한번 보면서 지수 이 장의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일단은 이거 $1가 바이든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로 해가지고 1000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1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이 한국 시장에 그나마 베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단 거래대금 700억 이상, 등락률 7% 이상인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라는 종목. 얘도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신규 상장주 주제라고 하면 안 되죠. 이런 종목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얘도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KC코트렐 이건 탄소 배출권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있었겠죠. 그 바이든 후보가 파리 기후 협약 또 다시 한번 미국
들어간다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1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 언급을 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트레리크 수혜주고요. 전체적으로 움직임 한번 또 보겠습니다. TSMC 경영권 분쟁 있었는데 이게 뭐 일단 이제 끝이 났나 봐요. 그래서 상한가를 갔고, 우리기술투자 비트코인이 1,700만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가상화폐 비트코인 테마 상승을 했습니다. KC 그린 홀딩스는 아까 KC 이 코트렐이랑 같이 상승을 했고요. 박셀바이오도 뭐 이런 국내 세포 치료제 이런 간암 치료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는데 계속 가고 있죠.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신규주로 해가지고 요즘 신규주가 잘 가고 있는데 같이 가고 있고요. 데일리 블록체인도 미국의 IT 전문 기업 인터내셔널 인수 추진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얘도 똑같이 탄소 중립 목표 언급으로 해가지고 온실가스 테마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일단 온실가스 테마가 좀 많이 상승을 했고, 일단 오성 첨단 소재도 마리아나 대마 관련으로 해가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차트들 보겠습니다. KC코트렐 모습이 좋네요. 여기서 앞에 있는 이런 전고점까지 뚫고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기술투자도 좋은 모습으로 박스를 뛰어넘어주는 이런 봉이 나와줬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1,700만원 돌파를 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이 종목도 상승이 나와줬고, 제일약품 얘도 계속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네요. KPX 생명과학 화이자 관련으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박셀바이오는 아까 간암 치료제로 해가지고 엄청 잘 가고 있네요. 계속 잘 갑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이런 상태, 이 신규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는 이 모습이 영상에도 그렇지만 좀 위태롭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태로우니까 그 트럼프 장중에 오후장이죠. 오후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불복 선언, 아니 부정선거 이슈가 있어가지고 바이든 후보 표 중에 부정선거 그런 이슈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오후장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주들이 다 그랬어요. 앞타머 사이언스도 이렇게 장 후반에 이렇게 떨어졌고, 바이브 컴퍼니도 이렇게 떨어지고, 다음에 셀레믹스 대부분 지수가 많이 빠지고 하니까 빠졌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올라온 종목들 위드텍이나 센코 다 이렇게 후반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런 장이 저는 좀 좋은 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같은 뭐 테마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돈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딱 특정한 테마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신규 테마로 해가지고 그냥 돈이 막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떤 테마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특정한 섹터에 돈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상승시키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신규주로 상승을 하는 거는 언제든지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다른 테마가 올린다고 해서 안 빠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지수를 올리거나 하는 데는 뭐 지수를 올렸지만 전체적인 종목 상승을 하는 데에는 큰 막 엄청난 느낌의 상승을 시켜주고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마젠, 한솔, 홈데코 얘도 그린 뉴딜 관련돼서 그런 종목이었죠. 컬러레이, 중국의 광군제 관련돼 가지고 컬러레이 상승을 했고요. 오섬 첨단 소재 종목도 바이든 후보가 됐다라는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오고, 얘도 오후장에 이렇게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면 종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일에 뽑았던 종목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인데요. HLB 생명과학은 제가 21선을 다시 넘고 이런 모습,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21선 위에서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제약 관련, 얘를 제약 관련 주긴 하죠. 얘한테 테마가 제약 테마로, 제약 바이오 테마가 같이 상승을 해줘야 이제 지수도 같이 올라간다고 했죠. 아직까지는 얘한테 힘이, 돈이 막 들어온 건 아닌데 이 구간에서 일단 버티는 모습, 이 구간 세력이 뭔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제 21선을 뛰어넘었으니까 일단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금요일날 이런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왔을 때 월요일날 봐야 될 건 21선 지켜주는지 보는 겁니다. 21선 지켜주는 양봉과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나와주면은 손절을 딱 여기 21선 밑에서 잡고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이런 11월 4일날 저점인 20,050원 있죠. 26,000 구간을 손절로 잡고 여기 깨지면 손절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월요일날 움직임 보고서 여기 지키는 것 같으면은 매수해가지고 이런데 손절 잡고 매수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HLB인데요. HLB보다는 HLB 생명과학으로 보라고 했죠. 신풍제약.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이 같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올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얘도 21선 올려줬는데 제약바이오 테마에 같이 올려줘야 돼요. 지금 신규주 테마나 이런 것들이 계속 그냥 상승이 나오면서 그냥 지수를 올리는데 얘네들이 같이 먼저 올려줘야 제대로 된 이제 시장에 돈이 좀 돌아간다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셀리버리는 뭐 여기서 계속 언급을 드렸던, 일단 움직임이 좋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장도 안 좋은데 이런 구간에서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세력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계속 올리고 있던 겁니다. 알루코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일단 여기서 상승이 나왔다가 떨어져서 얘는 지금 바이든 후보 관련돼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모아가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약이나 이런 것들에 이런 2차 전지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얘는 이제 움직임이 참 힘들게 나중에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워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미리미리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힘들죠. 세력이 참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쉽게 안 가는 종목이에요. 네, 여기서도 21선 다시 올려놓고 있고 여기서 21선 다시 올려놓은 그런 모습이고 일단 이 구간에서 언제든지 상승을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제약 얘도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21선을 다시 돌려줬네요. 여기 21선 다시 올려주는 이런 모습 좋은 모습입니다. 얘도 아직까지 큰 시세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차트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런 박스권을 만들었을 때의 모습은 일단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오른쪽에 선을 이렇게 하나만 긋겠습니다. 여기 선을 이게 1,400원인데요. 1,400원. 여기를 손절 한 11,350원이겠죠. 11,350원을 손절로 잡고 한 내일 한 100원 이런 구간에서 한번 매수해가지고 여기를 손절로 잡고 만약 손절가 안 오면은 한 몇 주, 한 1, 2주 동안 들고 가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매수를 11,600원 하고 11,300원 지켜보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 깨는지 안 깨는지 매수해가지고 들고 가보는 거고요. 지금 모습은 좋네요. 좀 모습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오픈 베이스는 이제 그냥 움직임이 좀 그런데요. 이런 건 좀 지우겠습니다. 지저분해가지고 웰크로는 이제 마스크 관련 주로 해가지고 좋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바이든 후보 됐으면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신경을 쓰겠다 했죠. 그럼 이거 마스크도 얘기가 나올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마스크 이런 거 별로 별 관심 없었고 했는데 바이든 후보 되면은 코로나에 신경 쓴다 해서 마스크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프론이 되겠죠. 왜냐 큰 상승이 나왔다고도 여기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모습 얘도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슈가 나오면은 그거에 맞춰서 상승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이 모나리자 얘네들도 그냥 이거예요.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물론 웰크론이 강합니다. 웰크론이 강한데 여기서도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간다는 거는 이렇게 그냥 만들어 간다는 건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키겠다는 거죠. 50도 얘네들 전체적인 모습이 그렇고요. 종목들의 테마 움직임이 그래요. 나이백은 여기서 때 일단 좀 떨어지면 사야겠다, 조정이 오면 사야겠다 했는데 올라가 버렸네요. 올라가 지우겠습니다. 모나미도 일본 그 애국 테마 관련주인데 계속 잘 가네요. 잘 갑니다. 이게 서서히 뭔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지만 밑에서 이렇게 이런 데서 샀으면은 충분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저항 구간에서도 물론 이제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은데 또 내일은 좀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이슈가 있으면은 이렇게 쭉 더 갈 겁니다.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좋아졌다. 그렇고요. YBM넷 아직 교육주는 아직 힘을 못 받네요. 유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11선 여기까지 딱 올려놨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들어가기보다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 딱 나오면은 그때 매매하면 좋습니다. 지금 구간은 살짝 애매해요. 이 구간은 그러니까 이 봉이 나오기 전에 여기서는 사봐도 괜찮지만 지금 모습에서는 다시 한번 밑으로 떨어질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확신을 가지긴 그렇고 여기서 진짜 큰 양봉 하나 장대 양봉 한 10% 정도 이런 거 나오면은 그거 보고 조정 나올 때 매수하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OCI도 이제 태양광 관련주죠. 태양광 관련주 이제 그린 뉴딜 관련주인데 바이든 후보랑 또 연관이 있겠죠. 지금 구간에서 차트를 얘도 21선 위에서 만들어 놓고 있다. 좋아 보입니다. 엑세스바이오는 여기서 21선을 이렇게 뚫는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얘기했던 게 이런 양봉 나왔을 때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단 11월 4일날 깨버렸네요. 여기 손절이 됐죠. 손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1선 밑에 있는데 일단 손절하고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원칙대로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양봉 나오면 그때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은 세력들이 다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거 양봉이 나오면은 이제 따라 붙는다 생각하고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GH진 소재는 음악병동 관련주인데 좀 갭 상승 시켜놨다 떨어뜨렸고 21선 다시 깼네요. 일단 지우겠습니다. 깼으니까요. 다음에 알테오젠
는 그래도 21선을 다시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보자고 했는데, 일단 이 구간에서 확실하게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이 한번 나왔다가 이렇게 다시 여기서 횡보를 좀 더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보고서 매매를 그때 진행해도 늦지 않거든요. 일단 21선 뚫어놨는데 지지를 21선 위에서 하고 있다. 이게 지켜지는지 여기서 양봉이 이렇게 나와주면은 좀 지킨다라고 봐야겠죠. 그것까지 확인하고 매수하면 됩니다. 바이넥스도 21선 위에서 버티고 있다. 근데 아직 거래량들이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대금 자체는 크긴 큰데 이 앞에 있는 날 이렇게 8천억, 1초 3천억 터졌을 때보다는 아니니까요. 근데 얘가 나중에 거래대금이 다시 이렇게 터지고 하면은 앞에 이렇게 상승을 쉽게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 한 번 더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 놓는 거고요. 그럼 이제 종목들 한 번씩 다 보겠습니다. 동화약품이죠. 일단 지수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 이 제약 바이오 테마가 상승을 해줘야 코스닥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 했는데, 그럼 지수는 이렇게 크게 상승했습니다. 왜 상승을 했죠? 어떤 종목들이? 신규주예요. 신규주들이 상승했는데 제약 바이오 움직임들이 별로 없죠. 아까 했던 신풍제약 이런 종목들을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종목들의 상승이 크게 상승 나오는 모습이 없습니다. 다음 유니온도 이때 트럼프 관련을 해가지고 그 수요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막 갑자기 바이든 후보 이겼다라는 그런 소식에 그때 유니온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다가 개파락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렸죠, 그날에. 근데도 지금은 뭐 해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유니온 이런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종목들로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이거를 얘기하면은 또 있는데, 바이든 후보가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됐으니까 이제 중국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 견제할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바이든 후보는 지금 나오는 게 그 한국과 미국 뭐 이렇게 동맹국들과 그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중국을 견제를 계속 할 겁니다. 오히려 트럼프 때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입장입니다. 종목들을 빨리빨리 봐야 돼서 21선 넘는 종목들만 이렇게 빨리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이게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던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포스코 케미칼이. 얘는 이제 2차 전지 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이게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장 끝나고 유상증자 이거 4시 10분에 유상증자 결정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3%나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빠졌습니다. 거의 5%까지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다가 결국에 장 막판에 끝이 났는데, 근데 얘는 일단 2차 전지에 일단 요즘에 바이든 후보 되니까 2차 전지로 좀 돈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신규주 말고도 그런 테마에서. 얘가 일단은 좀 급하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얘는 이제 좀 조정이 나올 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21선과의 이격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올라간 느낌이 많죠. 주가라는 게 이렇게 상승했다가 좀 쉬었다가 이렇게 가지고 이러면 이래 주는 게 보통인데, 이게 힘이 좋다는 건 맞는데 이 테마 힘을 받아서 이렇게 힘이 좋게 상승을 했지만 근데도 이렇게 좀 너무 급했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21선과 이격을 붙이려고 하거든요. 그럼 얘는 일단 또 내일 또 종목을 보니까 내일 또 볼게요. 움직임이 어떻게. 저라면은 일단 조금 후반에 오면은 사지 않을까 싶어요. 21선하고 좀 이격이 붙어 있는 곳. 근데 완전히 막 엄청 떨어지고 하진 않을 거니까 너무 보유한 종목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우리들 제약은 21선 잠깐 갭 상승 시켜놨는데 일단 또 지켜보고요. 써니전자가 지금 안철수 출마를 원래 안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장 얘기가 또 나오면서 신당 창단을 한다라는, 이게 신당 참 잘 만들어요. 신당을 창단한다라는 그런 얘기,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그 관련주를 일단 저렇게 이슈가 있는 거면은 관련주를 들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써니전자 이 구간에서 차트 만들어 놨다가 21선 다시 뛰어넘었죠. 이러고 바로, 근데 아마 갭이 좀 뜰 것 같아요. 월요일 날은 갭이 좀 뜨는데 바로 따라가서 사는 거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판단하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갭이 이렇게 뜨면은 바로 매매는 안 합니다.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까뮤 계속, 까뮤UNC가 요즘에는 안철수 관련으로 해가지고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죠. 계속 잘 갑니다. 그 다음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4월 서울시장 그 선거 해가지고 언제든지 이슈가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요. 근데도 일단 살 거면 이런 구간에 샀지 이 높은 구간에서는 안 산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뭐 사셔도 이슈가 있고 하니까 사도 괜찮겠지만, 살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은 좀 리스크가 좀 있다 하고 보여지는 거고요. 써니전자까지는 괜찮으니까 얘는 여기다 이렇게 편입을 해 놓겠습니다.
덕성은 이제 윤석열 관련주죠. 관련주도 지금 높은데 여기서 이런 구간만 지킨다고 하면은 제가 말하는 게 이 구간이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만 주가가 위치하다가 아까 까뮤 UNC랑 같아요. 까뮤 UNC처럼 아까 있던 말한 데가 여기입니다. 이 구간을 지키면서 결국 이렇게 상승을 한번 나와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진 세미캠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소부장 관련주인데 소재 부품 장비네요. 소부장 관련주 얘도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어디서 사냐? 20일선 이격 붙일 때 좀 조정이 하루 더 내려왔을 때 그때 사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이 약하니까 화미셀도 21선 위에 있긴 있어요. 근데 얘는 어려운 종목입니다. 진짜 좀 어려워요.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하락이 나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 준 모습이다. 쌍바닥을 지금 21선에서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 분봉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좀 서서히 추세가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이죠.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거의 이 박스권에서 정고점이 고점이 여긴데요. 서서히 지금 고점과의 이격이 지금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얘는 뭔가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은 모습이긴 해요. 얘를 또 어떻게 사냐. 여기 저점을 하나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날 이 봉 있죠. 이 11월 6일 날 이 지수가 빠질 때 오히려 장후반에 이렇게 상승이 나와. 이런 종목은 계속 관찰해야 되는데, 제가 옛날 램데시비르 관련주 램데시비르인데 요즘은 뭘로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나, 이런 거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매매를 하실 분들이라면. 일단 제가 볼 때는 손절가는 한 18,000원 정도, 여기 깨지면은 손절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수가를 8,400원 정도의 매수를 한번 계획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손절가까지 한 2%밖에 안 되거든요. 2%를 잡고, 아까랑 똑같아요. 어떤 종목이었죠? 이게 알루코였나? 무슨 웰크론인가? 무슨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 구간을 그냥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일단 매수 여기 잡고 손절 라인 정하고, 그래서 한번 2주 정도 들고 가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길 기다려 보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근데 이러고 손절가 깨면은 손절해야 됩니다. 이게 우상향한다 이렇게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만약 여기서 바로 안 간다 하면은 깨야 손절을 하는 건 맞아요. 국영 GNM은 이제 김경수 지사 재판이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옛날 에이텍 이재명 관련주랑 똑같아요. 언제였죠? 이때 10월 16일인데, 이때도 이때는 재판 결과 괜찮다고 했었죠. 무죄인가 나왔는데,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다 그냥 제로 소멸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그 전날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재판 결과가 좋게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무조건 거의 떨어집니다. 제로 소멸이란 게 있어요. 주식에서는. 아직까지 일량약품도 20에서 못 넘었고, 남선 알미늄이 이제 좀 상승이 좀 나왔더라고요. 김경수 지사가 오히려 법원에서 이렇게 2년 팽을 받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이슈를 받는다 해서 관련주가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없다. 근데 대한강통신은 얘는 이제 5G 관련주인데,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 나온 거거든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5G 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일단 얘는 5G인데 그래도 회복을 좀 빨리 해줬습니다. 다른 트럼프 대통령 관련주 단 다시 21선 위에 올려져 있는 모습이고요. 5G는 이제 어차피 이 산업 수수는 5G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또 나중에 이슈로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진홍광생명과학은 여기 21선을 못 들어주니까 계속 좀 흘러내리는데, 21선 이렇게 넘길 때 좀 제대로 봐요. 21선 여기서 넘으면은 올라가겠다라고 보고, 그때부터 매매하면 종목들이 제가 한 200 몇 개를 좀 봐야 되는데 빨리빨리 봐야겠어요. CJ시푸드도 21선 좀 있는데 더 지켜보고, 신성 ENG 여기서 이제 풍력주죠. 이때 이렇게 하락은 이제 이 당시에 수요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 이겼다 이런 투표 결과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었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을 좀 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해볼 수는 있는 자리긴 해요. 이런 데가 해볼 수는 있는데,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당선이 딱 됐을 때, 당선이란 거 되면은 일단 갭이 뜰 수 있습니다. 지수가 또 갭이 뜰 수도 있어요. 뜨는데 이런 갭 뜰 때는 이렇게 또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의외로 또 제로 소멸이라는 게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간은 조금 더 확인해보고 사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풍력주들 모습이 다 그렇겠죠. 스페코도 풍력으로 예전 좀 최근에 갔었죠. 원래 방산주였는데 신풍제약이 먼저 잘 가야 된다. 흥구석유, 한일단조.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20회선을 아직까지 5G, KMW 이런 것도 5G인데 아직
까지는 뚫지 못했네요. 유나이티드 제약. 유나이티드 제약은 은근 조금 모습이 달라요. 다른 제약 바이오주랑은 좀 다른 게 이 구간에서 뭔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력들이 좀 이렇게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 차트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수급은 외국인이 좀 샀다가 이제 외국인이 엄청나게 크게 매도를 하긴 했네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구간에서 21선 넘을 때 한번 같이 보죠. 얘는 그래도 지금 차트를 만들어 가니까요. 어차피 또 종목을 맨날 보니까 한국전자인증 얘도 21선을 좀 뛰어넘어준 모습이고요. 근데 좀 거래량 테마가 아직 많이 힘있게 들어온 건 아니니까요. 테마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종목 개별적으로만 봤을 때는 좀 애매하니까 같이 테마가 이게 상승을 하려면 테마가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보인증도 얘도 나중에는 어차피 보안 관련된 이슈는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산업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지금 모습이 중요하죠. 아까 웰크롬 받고 우수 AMS 저희 그 카페 회원님 중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큰 하락이 나왔죠. 하락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반등이 이제 하락이 나온 거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21선까지 뚫어주는 것도 봐야 되고 여기는 다시 이렇게 횡보를 다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횡보를 다시 이렇게 거쳐요. 그 뒤에 이제 가는 거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볼 건 아니다. 그리고 삼성출판사도 이슈로 해가지고 오늘 올랐죠. 셀트리온 제약은 일단 21선 좀 올려놨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좀 더 들어오면 좋겠다. 거래량이 중요하니까요. 수급적으로는 뭐 외국인이 좀 샀다가 이제 금요일날 외국인이 이제 같이 팔았네요. 플렉스. 진단키트 아까 얘기를 했는데 진단키트 랩지노믹스는 이제 계속 우하향이죠. 주세. 근데 반대로 이제 올라갔었죠. 이제는 같은 테마여도 그 움직임에 따라 다른 겁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있죠. 얘가 뭔가 자율주행 테마인데 자율주행 테마가 그때 며칠 전에 언급을 했었어요. 어떤 언급을 했냐? 지수가 안 좋은데 얘는 이렇게 자율주행 테마에 돈이 한번 이런 상승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테마가 지금 21선 계속 버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매매 쉬운 건 어디냐? 그냥 손절 어디 정하냐? 여기를 한번 5,000원이에요. 5,000원이 구간. 이게 이런 박스죠. 이 박스권에 이 박스 저점들이 여기 있는데 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올리겠다는 거죠. 깨지지 않겠다는 거죠. 구간 조금만 더 떨어졌을 때 뭐 5,100원 밑에서 산다고 치면은 5,000원 깨져도 손절하면은 2-3%에서 자를 수 있잖아요. 지금 진단키트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 진단키트가 아니라 자율주행 테마를 잘못 말했네요. 자율주행 테마입니다. 빨리빨리. 시제는 모습이 달라요. 아까 그 있던 여타 진단키트랑은 일단 다시 넘었습니다. 여기서 넘었으니까 지금 조정이 나올 때 있죠. 지금 조정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내일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 내일 양봉이 나오면 다시 회복한다 하면은 다시 봐도 좋습니다. 일단 수급으로 봤을 때는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요. 그냥 금요일날 같이 팔았습니다. 기관도 팔았고. 근데 외국인이 단타 해서 한 건지 어제 샀다가 목요일날 샀다가 바로 팔았네요. 근데 아직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얘는 분명 실적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또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코로나 얘기 때문에 진단키트도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생각합니다. S맥이 다시 여기서 21선 밑에 깼죠. 여기 깼는데 뭔가 21선 올려놓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는 얘는 이런 걸 눈여겨본다는 거죠. 관심 있게. 근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크게 나온 건 아니니까 일단 얘가 올랐구나라는 정도만 인지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지해도 돼요. 모트렉스도 자율주행 얘까지 이제 이렇게 21선 넘어주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은 일단 밑에 있네요. 일단 자율주행 테마 같이 올라가려면 이런 종목들이 같이 가줘야 됩니다. 테마가 같이 상승을 해줘야 돼요. 제 지진소재는 맥스로텍. 녹십자 MS 얘는 이제 녹십자 갈 때 좀 잘 가고 했어야 되는데 잘 안 가네요. 그렇게 힘이 좋진 않네요. 일단 여기서 20 버티면서 박스를 만들고 있긴 한데 이렇게 만드는 것에 비하면은 움직임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냥 막 엄청 좋은 건 또 아닌 것 같네요. 휴마시스. 랩지노믹스랑은 좀 다르죠. 휴마시스는 그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했죠.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얘가 일단 21선 오늘 금요일날 상승을 좀 시켜줬고요. 랩지노믹스는 아까 21선을 못 뚫었어요. 뚫지도 못했습니다. 여기 뚫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주 괜찮고 그다음에 수젠텍 한번 볼까요? 수젠텍도 아직까지 21선 못 뚫고 있는데 근데 이 구간은 뭔가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내일 전체적으로 만약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 상승이 나오면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움직임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로봇 관련주인데 빠지네요. 올라갔다.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힘이 좋죠.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라는 이슈로 2차 전지 쪽으로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근데 급하다는 거예요. 일단 급해요. 이게 급합니다.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승이 이렇게 나오면은 결국에는 급한 것들은 이렇게 좀 조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조정이 들어오면은 또 어떤 현상이 나냐? 그럼 단기적으로 또 지수도 빠집니다. 얘네들이 2차 전지 해가지고 돈이 들어왔었는데 조정이 나오면은 이 지수가 또 빠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신규 테마주들도 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서, 저라면은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우상향이면 얘네들도 이제 우상향 한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은 리스크가 큰 자리다. 지금 매수하기는 좀 조정이 나오면 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안 오겠지만 13만원 정도 그냥 한번 보는 거고요. 여기 13만원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얘도 그럼 이렇게 넣어놓고, 2차 전지에 좀 돈이 좀 들어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테마 좀 들어오는 것 같고, 여기도 적어 놓겠습니다. 2차 전지 자율주행. 그 다음에 안철수 테마 쪽으로 돈이 좀 들어왔고요. 적어 놓을 걸 그랬네요. 제일약품은 개별 이슈로 잘 가고, SK케미칼은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진짜 잘 가요. 얘는 진짜 힘있게 잘 가네요. 조정도 거의 크게 안 나옵니다. 조정도 잘 안 나오고 하네요. 조정이 이렇게 오는 걸 기다리 잘 안 옵니다. 수급도 좋고요. 외국인 기관 같이 사고 있고. 근데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좋은 종목을 고르는 건 맞는데, 근데 이 종목이 아니어도 다른 것들도 좋으니까요. 그럼 라닉스, 얘도 자율주행 테마 21선 아직 위에 있습니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럴 상황에서 이제 5일선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골든크로스 현상 이런 거 나오고 하죠. 지금 이 주가의 위치가 내일도 똑같이 21선 위에서 버티고 하면은 좋아 보입니다. 티움 바이오도 전에 좋다고 했죠. 21선 위에 있고, 근데 거래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유한양행 21선 뚫어주면 당장 보긴 그렇고,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 SK하이닉스 좋아질 거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락도 21선 위에서 계속 꼼짝꼼짝 하는데 뚫을까 말까 이러는데, 확실히 뭔가 나오면은 그때 보겠습니다. 공약물산을 옛날에 어디서 뽑았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구간에서 아무튼 뽑았을 거예요. 이런 구간이었나요? 그래서 뽑았는데 결국에 상승이 나와주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버티느냐 마느냐의 그런 싸움이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저런 좀 길게 가는 거를 저한테 맞지 않아 가지고 잘 못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저렇게 실제로 매매하기에는 좀 힘들다는 거죠. 삼성전자, SK 디스커버리, 일단 보니까 SK 케미칼을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SK 디스커버리보다는 SK 케미칼이 대장의 모습을 보이고, 녹십자가 지금 되게 강합니다. 녹십자는 무슨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 백신 관련을 해가지고, 코로나19 백신 관련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되게 많이 늘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영업이익발로 해가지고 거의 뭐 엄청 잘 갑니다. 이거 신고가 같네요. 아니네. 일단 이게 몇 년 만에 신고가예요. 2007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신고가의 가격을 좀 돌파를 했는데 정말 강합니다. 영업이익이 잘 벌리나 봐요. 이런 것들은 좀 은근 관찰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주가가 되게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들은 또 한번 시세를 나중에 또 지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녹십자는 이렇게 넣어놓겠습니다. 매매를 딱 그냥 관찰하시는 거예요. 높으니까 매매를 하라는 건 아니고. 삼성 SDI는 되게 잘 가네요. 요즘에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네. 지수 상승 나올 시간에요. 아무튼 잘 간다. 광동제약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SKC도 2차 전지 관련, 얘도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나 봅니다. 실적 확실히 3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실적 좋은 것들은 또 주가가 이렇게 반영을 미리미리 하네요. 일진 머티리얼,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는 그 우리 기술 투자해가지고 그 비트코인 관련주 처음에 빨리빨리 봐야 돼서 그냥 특징 있는 것들만 보고. 네이버, 일단 네이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 강의 보신 분들 알겠지만, 얘가 서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가 21선 밑에서 21선 밑으로 주가가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21선을 돌리는 모습이 나오네요. 얘가 지금 이 구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입니다. 뭔가 이쪽으로, 네이버 이쪽으로 돈이 좀 들어오긴 했네요. 얘네들이 또 같이 상승을 해줘야, 기술주들이 상승을 해줘야 좋으니까요. 카카오는 어떨까요? 카카오를 보니까 좋네요. 얘가 여기 다시 한번 이런 수급이 다시 들어옵니다. 확실히 이런 거래량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온다는 게 보이죠. 이제 서서히 이런 것들,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서서히 이제 매수를, 이게 조정이 들어올 때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21선 이격을 붙여가지고. 또 카카오가 눈에 보이면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높아요. 단기적으로 높으니까 지수가, 왜냐 이게 지수가 같이 올라갔으니까 얘들도 높은 겁니다. 근데
좀 지수가 만약 저는 제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수 조정 나올 때 얘도 좀 빠지면 그때 한번 모아가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겁니다. 솔본, 카카오, 그러니까 네이버를 하냐, 카카오를 하냐 이 차이인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아무튼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매집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JYP 여기도 일단 더 이쪽으로 수급 좀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좀 조정을 한 번 더 보자는 거죠. 아비코전자, NC소프트 게임 관련주들, 게임 관련주 NC소프트도 좋네요. 지금 구간에서 21선 다시 올려주는 이런 모습에서. 근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대형주는 제가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진 않고 바이오스마트는 무슨 이슈가 있었을까요? 옛날에 뭘로 갔었나 보면은 얘도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돼서 자회사에서 FDA 소식을 받았네요. 얘도 이런 것들도 은근 좋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자리 제 스타일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보진 않지만 이 앞에 이런 큰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20일선 다시 올려놓은 이런 자리거든요. 얘는 이런 거는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니까 움직임이 좀 좋다라고 하면은 놓치지 마시고 꼭 계속 보세요. 관찰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파워로직스, 또 기니무직, LG화학, 2차전지 관련이랑 이제 화학 쪽으로 이제 이렇게 돈이 많이 수급이 잘 들어오긴 해요. 바이든 후보 대선 당선됐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좋습니다. 그냥 화학 이쪽으로 돈도 많이 들어오나 봐요. 화학 2차전지 화학 돈이 좀 들어오는 한네트, 파이넥스 아까 받고 한국 정부 인증까지는 아직 좀 며칠 더 봐도 될 것 같고요. 보스웨임, SF도 지금 20에서 뚫어놨네요. 얘도 2차전지 관련주일 거예요. 한국 금융지주 괜찮아 보이긴 해요. 근데 무거워가지고 안 보지. 이제 영상이 또 오늘도 50분이 넘어가가지고 빨리 봐야겠네요. 에이스테크가 얘는 5G 관련주인데 전에 얘기했던 게 어디냐, 어떻게 말했냐, 지금 구간이 여기 저점 있죠. 이 구간 저점이 여기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첫 구간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좀 빠지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에이스테크가 은근 이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좋은 이슈 때문에 상승이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빠졌는데 결국에는 지수를 얘가 다시 강하게 상승을 시켰거든요. 이 말은 결국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넣어놔야겠네요. 자, 넣어놓고 괜찮으면 매수하고 하는 거니까요. 성지 엘리트 이거 이재명 관련주죠. 네, 좀 높은데 여기서도 뭐 나중에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죠. 얘도 소부장으로 같이 가는 건지 급하긴 하네요. 급하면 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강하다는 돈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니까. S맥 얘는 넣어놔야겠다. 매매를 하려면은 나중에 보고 매매를 해야 되니까요. 오진 이거는 이제 방류 이슈, 일본의 이제 방류 이슈인데 얘가 또 이낙연 관련 또 엮인 게 있네요. 근데 워낙 거래대금이 적어서 바로 보긴 좀 이르다. 서진 시스템도 5G 관련주, 삼성 바이오로직스 되게 크게 잘 상승이 나오네요. 캐몬이 얘가 또 시간에도 좋더라고요. 결국 시간에가 이렇게 뜨면은 여기 정고점을 넘으러 가는 느낌인데요. 시간에도 정고점을 넘으니 신고가로 가는 느낌입니다. 캐몬도 정말 잘 갔네요. 센 종목이었습니다. 이때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구간이 이제 이렇게 붙어갖고 여기서 충분히 사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제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모아가는 스타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 보진 않는데 얘도 좋았다. 캠트로, 앞타바이오도 21선 올려놓은 좋은 모습이지만 일단 빼겠습니다. 요즘에 장들이 또 괜찮아가지고 그냥 그 장에 의해서 같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걸러야 됩니다. SK바이오팜은 다시 21선 이렇게 뛰어넘었다고 했죠. 얘는 넣어놓고 봐야겠네요. 좀 것 같습니다. 셀레믹스 그동안 좀 상승이 많이 나왔다. 빅히트도 다시 한번 이렇게 돌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곤 해요. 이런 거 넣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나중에 뭐 장중에 움직임들이 있으면 그때 보고서 매수해도 되니까요. 일단 오늘 종목들은 이렇게 또 뽑아놨습니다. 이렇게 뽑았고요. 테마를 보니까 화학,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다음 자율주행 테마, 그 다음 안철수 테마 쪽으로도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월요일날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